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인 시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일단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그 긴장감이 불거지면서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쳤습니다. 뉴욕 시간 기준으로 장중한 때 거의 9만 5천 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면 9만 4,900달러 좀 추가 상승을 계속하고 있네요. 아까 장중보다 더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2.7% 올랐고요. 전주 대비 5% 상승을 보이면서 9만 5천 달러 선 코앞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도 전일 대비는 1.4% 증가한 3조 달러 선, 거래량은 1.4%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결국 60%를 찍네요. 이더리움이 11.9%로 이더의 비중이 크게 내려오고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두 자산에 대한 가격도 엇갈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가와 다음 목표가는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헤드라인을 잡아봤는데 오늘 좀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적인 분석과 함께 또 메이저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오프닝 사진은 이겁니다. 장펑자오 CEO가 2년 전에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의 가격이 16,000달러였는데 지금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2022년 11월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죽은 거 아니다. 우리 아직도 여기 있다 했는데 이때 장펑자오의 말을 듣고 믿고 16,000달러대 비트코인을 구입했던 사람들은 지금 95,000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비트코인을 보면서 얼마나 그 승리감이 들지 상상이 되고요. 또 이것도 웃겨서 들고 왔는데 장펑자오 CEO가 만약 너가 10만 달러 아래에서 비트코인을 팔면은 slap your face. 너의 얼굴을 쳐라. slap your face 아니에요. yourself네요. 뭐 어디든지 너를 쳐야 된다. 근데 이게 과거 2019년도 때는 10,000달러 아래에서 치면이었고 그 다음에 21년도 돼서는 10만 달러 아래에서 비트코인을 팔면 너 자신을 때려야 된다라고 글을 적었었거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10만 달러는 굉장히 꿈만 같은 가격대였죠. 10만 달러 엄청난 꿈만 같은 우리가 진짜 모두의 희망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10만 달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주기영 대표가 여기다가 이걸 리트윗하면서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너가 너 자신을 때리기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한마디로 며칠 안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라는 게 되겠고요. 자, 비트코인이 장중에 뉴욕 시간 기준으로 장중에 9만 5천 달러까지 접근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고요. 비트 도미넌스가 60%를 돌파하면서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센티먼트의 자료를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장중 기준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투자 심리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긍정적인 센티먼트 지수가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지금 9만 5천 달러의 최고점 돌파를 했는데도 아직도 심리는 여기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생각보다 차분하다라는 거고 이렇게 대중의 관심이 차분하다는 건 오히려 긍정적인 사이널로 저희가 역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지금 다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인지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 심리 지표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가 이렇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또 엄청난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간밤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거래량이 320억 달러를 기록을 했대요. 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의 거래량이 주식 쪽에서 500억 달러가 찍혔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영국 주식시장의 일거래량이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사태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업비트만의 거래량이 뭐 코스피 코스닥 전체 거래량을 추월을 하고 도지코인의 거래량이 코스닥의 전체 거래량을 추월하는 등 국내 증시에서는 이미 진작에 나왔던 시그널들이었는데 이제는 영국 전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이 암호화폐 관련된 주식들의 거래량이 찍히고 있습니다. 비트가 급등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향한 관심들도 폭증을 하고 있고요. 시총 기준으로 장중에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지 전문가의 의견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알리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전망치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과거 구간으로는 여기겠죠.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일단 10만 8천 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9만 9천 달러로 가격 조정, 그 다음에 다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13만 5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게 딱 과거 2020년도 12월이랑 비슷한 차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심지어 이 RSI 구간까지도 비슷한 구간에 위치를 하면서 4년 전 12월과 비슷한 랠리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 ETF 쪽의 자금 유입량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10억 넘게 비트코인 쪽에는 유입이 됐고요. 다만 이더 쪽에서는 지금 4일 연속으로 유출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좀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솔라나도 현물 ETF 출시 신청서가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비트와이즈에서 다시 한번 제출을 한 거고요. 뭐 XRP, 솔라나, 뭐 차세대 현물 ETF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출시 이후로 다음 알트코인의 ETF 출시를 두고 또 개별주 사이에서의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다음 주자가 누가 될지에 따라서 또 해당 코인으로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 시즌과 관련된 차트 진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말이 좀 바뀌었죠. 알트코인 원래는 아직 started yet,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글이 계속 올라왔는데, 간방 올라온 크립토로버의 글을 보면은 season starts now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대요. 지금까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그냥 be prepared, 너 준비해라, 늘 이런 뉘앙스의 글이었다면, 이제 간밤에 나온 글은 알트 시즌이 시작했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사이클 랠리 때 보였던 그 시총 그 고점을 연결해서 봤을 때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시총의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트들의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 알트 시즌이 온다라고 하는데, 업계에서 늘 이야기하던 게 비트 도미넌스가 60을 넘고 비트가 고점 경신을 한 이후에 알트들의 시즌이 온다였잖아요. 현재 숫자만 놓고 보면은 정말 그 시기가 도래한 것처럼 보입니다. 9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간 비트코인과 도미넌스 60%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주인공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좀 잠잠하고 비트에게 그 영광의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분위기가 또 언제 알트 쪽으로 넘어오게 될지 일단 업계에서는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문가의 입장도 보면은 아직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 다음 몇 달 동안 알트코인 시장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 때 보여줬던 이 거대한 알트코인의 시즌이 이제 막 시작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일단 비트가 먼저 이렇게 전고점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비트의 상승분이 잠잠해질 때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의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과 관련해서의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도 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비트 주춤할 때, 비트가 이제 상승을 멈추고 주춤할 때 이더리움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같이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더의 ETF 쪽도 보시면 4일 연속으로 유출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순유입이 중립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보시면 유입도 아닌 유출도 아닌 애매한 그 무언가가 거의 점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거래량들이 지금 찍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한 유입도 그렇다고 강한 유출도 아닌 유입과 유출이 정말 중립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이 축적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11월 12일, 12일 정도부터 해당 움직임들이 무려 10일 동안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래량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바이낸스 안에서의 이더리움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이 이렇게 유출과 유입, 그 어느 정도 강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일지를 잘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문가들의 시각은 이더리움이 이렇게 중립으로 전환이 되고 축적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한 변동성은 보여줄 것이다. 그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위든 아래든 크게 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웬만하면은 상방으로 좀 가격 움직임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일단 비트의 상승 이후로 이더리움의 지금 도미넌스가 많이 내려가 있는 만큼 일단 비트한테 즐길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제 알트의 시간이 왔을 때 그때 이더가 좀 상승 쪽으로 변동성이 나와주길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XRP와 관련해서 또 엄청나게 긍정적인 전문가의 차트 분석이 나와서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플은 지금 전주 대비는 여전히 60%가 넘는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1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2달러까지는 쉽게 도달할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전망과 함께 지금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크레더블이 무려 리플을 20달러 선의 목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달성이죠. 20달러까지 가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단지 시간일 뿐. 리플은 20달러 간다. 라는 전망치를 공유를 했고요. 뭐 SEC 수장만 바뀌더라도 분명히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부근에 있기 때문에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저점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엄청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주간 단위로 폭등 흐름이 나왔지만 정말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들이 시장에 많은 만큼 그동안 리플로 좀 마음고생 하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리플이 보여줄 그 상승 랠리를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2건 정도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엄청난 대규모의 거래가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거래는 1억 1천만 개 리플이 바이낸스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을 했고 두 번째 거래에서는 1억 개 리플이 또 미확인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자금이 이동되는 게 뭐 종종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 대규모의 이체가 최근 들어서 포착이 된 것을 놓고 업계 전문가들은 이거는 전략적인 어떤 목적을 가진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주목해보자라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를 에이다와 리플 간의 새로운 협업을 위한 이체였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최근 들어서 이 리플의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 그리고 카르다노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스가 서로 공개적으로 교류를 엄청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둘이. 그래서 리플이랑 에이다 쟤네 둘이 뭐 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리플이 보여줬던 2차례 대규모 이체건 또한 좀 에이다와의 새로운 뭐 연합체, 뭐 파트너십을 놓고 뭔가가 좀 목적이 있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언론의 기사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말 나온 김에 에이다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에이다도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일 대비 5% 올랐고요. 전주 대비 40% 급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0.8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 에이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 랠리가 쭉 이어지면서 온체인 활동도 엄청나게 강화가 됐었죠. 지금 보시면 고래들의 비중도 이체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6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랑 고래 활동의 급증이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 6월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비트코인 대비해서 26%나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주 동안 에이다의 대형 고래들의 거래량들이 뭐 거의 300%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미뤄봤을 때 이번에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 한 전문가는 이러한 추세가 반복된다면 에이다의 가격이 2025년 말 내년 말까지 6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지금 0.8달러고요. 내년 말까지 6달러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이다가 조금 최근에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 지난주에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서 올랐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있었고, 지금은 또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엮여서 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왼쪽이 일론 머스크, 오른쪽이 찰스 호스킨스죠. 이번에는 이제 일론형 이슈입니다. 이게 무려 4년 전에 올라온 사진인데, 여기 글은 심지어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머스크가 아이언맨이 되기 전에, 아이언맨이 되기 심지어 디케이드, 10년 전부터 머스크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인터랙팅 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게 2020년도인데 10년 전이면 2010년 때부터 일론 머스크와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뭐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저희가 뭐 이제 말하기에도 입이 아프죠. 거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천재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 옆에서 찰스 호스킨스도 일론이랑 같이 꾸준한 교류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제로 이 찰스 호스킨스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방문했다, 본사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왜 찰스가 스페이스 X를 갔냐, 이를 두고 엄청나게 많은 찌라시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둘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외부에 공개가 될 수 없지만 최근에 에이다 사장이 스페이스 X 본사를 방문했다. 지금 이거 한 줄로 일론 머스크도 스웨즈로 같이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일론 머스크 스웨즈로 이제 우리 동물 친구들만 떡상을 했었는데 에이다, 찰스가 이렇게 일론 옆에 붙어 있는 사진과 스페이스 X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다시금 재부각이 되면서 전주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말까지 6달러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 소식들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트레이더 돈 알트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분의 차트를 보면은 그 차트를 이렇게 대충 그렸어요. 그냥 그림펜으로 이렇게 그린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긍정적인 도지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랑 보통 도지코인은 동반 상승을 하잖아요. 밈코인 중에서도 도지코인이 비트 오를 때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비해서 상승폭이 늘 훨씬 큰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트코인의 강세와 함께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동반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비교해봤을 때도 더 강력한 수익과 성과를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도지코인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있었던 고지는 바로 1달러죠. 지금 0.38달러 선인데 도지코인의 1달러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도지코인도 추가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토시 액트 펀드의 CEO입니다, 이분. 데니스 포터. 이렇게 생기셨고요. 좀 말포이 닮지 않았어요, 말포이? 말포이 성인 버전 좀 닮은 것 같은데. 이 사토시 액트 펀드는 어떤 펀드냐면요. 이 미국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비트코인을 이제 보급하는 걸 도와주는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토시 액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데니스 포터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사안을 놓고 조금 더 여러 가지 발언들을 더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데니스 포터가 내놓은 이야기를 보면요. 앞으로 주 정부들이 이걸 선도해서 비트코인을 비축해 나갈 거고, 지금 뭐 블랙락 같은 경우도 이미 미국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비축안을 만들어가는 걸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 데니스 포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일어날 일이고, 이 스테이트에 따라서, 주 정부에 따라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고려 중이다라는 내부적인 상황까지 밝혔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말 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취임되면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집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 액트라고 해서 비트코인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제출을 했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00일 안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법안인데, 지금 이 법안 같은 경우도 미국 안에서 엄청난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1월 지금 20일이죠. 21일인가요, 오늘이? 네, 어쨌든 어제 날짜 기준으로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조회가 된 입법 문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법에 관심을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100일 안으로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것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기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걸지 이제 정말 이거야말로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규모로 채택을 비트코인을 하게 되면 뭐 일각에서는 좀 위험성도 있다,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워낙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집하는 것이 지혜롭진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엄청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간밤 비트코인이 또 급등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그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트럼프가 백악관에 첫 암호화폐 전담직을 만든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서 이 전담 직책 신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암호화폐 차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CFTC나 SEC처럼 하나의 좀 기관처럼 만들어서 암호화폐만 전담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계 전문가들이랑 당연히 의논도 해야 되고 또 누구를 앉힐지 그에 대한 발표도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트럼프와 만났다라는 소식만 전해지면 그 프로젝트의 이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도 그랬고요. 에이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 누가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그 해당 개별주에게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정부기관 안에 암호화폐 전담 조직이 생긴다는 건 엄청난 호재를 넘어서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 다른 국가들도 따라서 신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로 추진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 크립토 차르의 적임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도 벌써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찰스 호스킨스 아까 확인했던 머스크랑 사진 찍었던 에이다 CEO 참 똑똑한 게 일단 본인이 장문의 글을 써서 이거 제가 윗부분만 잘라온 거거든요. 장문의 글을 써서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적임자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립적일 수 있는 사람이죠. 한 프로젝트의 오너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CEO이기 때문에 가장 중립적이고 모든 프로토콜을 다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도 깊이 이해를 하고, 왜냐면 코인베이스도 엄청 당했잖아요. 지금 민주당한테 지난 4년 동안 엄청난 압박과 규제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간 인물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적임자다라는 글을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거의 무슨 러브레터 쓰듯이 적어서 올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분도 참 줄을 잘 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리플의 갈링하우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코인 엄청난 떡상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으로 시장을 보고 규제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거래소의 CEO가 맞는 게 적합할 것 같다. 라고 호스킨스가 간밤 또 X를 통해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냥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비트코인이 매일매일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데 국내 상황은 네, 이 과세라는 엄청난 숙명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도 5만 5천 명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미 동의순의 100%를 넘긴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과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웃긴 게 주식 과세도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다 미국 주식으로 빠져나가고 국장 안 해, 걱정 안 해. 이러고 다 나갔는데 그제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그제서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국내 증시에는 과세 안 하겠다, 유예하겠다, 없애겠다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놓고 그거 없앴으면 같이 없애야죠. 코인 쪽도. 왜 주식은 없애고 코인은 안 없앱니까? 어. 그래놓고 지금 주식시장보다 거래량이 더 나오고 있는 코인 쪽은 그대로 과세를 진행을 해야 된다. 강행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약간 코인을 조금 가볍게 혹은 좀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과세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그 유튜브에 이런 전문가들 영상 보면은 악플이 막 민주당 악플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주식 때 그렇게 당해 보셨으면서 왜 코인 과세는 무엇을 믿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유예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아직 12월 19일까지 이게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거여서 벌써 이제 오픈한 지 이틀 만에, 3일 만에 100%를 채우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간절한지를 좀 정부가 알아야 될 필요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동훈 대표는 지금 계속해서 유예해야 된다. 지금 코인 하는 게 다 젊은 MZ 세대인데 얘네들 돈 가져가서 뭐 하냐. 좀 이런 식으로 좀 편을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 그러했듯 코인도 그러해야 한다. 할 거면 같이 하지. 왜 쟤네는 해주고 우린 안 하냐. 네, 좀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억울해서라도 우리만 세금 매기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청원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5대 거래소의 거래 대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나타난 차트인데 뭐 가격보다도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거래 대금입니다. 엄청나게 폭등세를 이어가면서 뭐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을 진작에 뛰어넘고 업비트 거래소 하나에서만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식만 해주고 코인은 안 해준다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같이 청원에 네,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세 될 거예요.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코인만 과세를 진행을 하면은 이건 엄청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시장 분위기는 제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여서 이만 인사드리고 내일 안으로 다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